세 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한 꼭지는 제 전공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사마천의 공부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사마천 여행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 여행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좀 단단하지만 작지만 단단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한 나라로 또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벤처 정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개척 정신이 필요해. 나는 것도 없어. 이 조그만 나라가 어찌 된 일인지 뭐 저기 중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처럼 기름이나 나면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인력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공헌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봉착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교육이겠죠. 그죠? 교육인데 그 교육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방법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보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사를 주도해온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개척입니다. 그죠? 예, 다 해외 개척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로 남아도는 물자를 다른 대륙으로 팔아야 되겠는데,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어디 그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가지고는 시장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생활을 한 우리나라나 다른 동양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서양 열강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자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 시장이 없었으면 그렇게 발전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계사의 큰 흐름을 주도했듯이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할 건 아닙니다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마음 놓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창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저는 여행을 권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공부와 여행에 있어서는 여행에 중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초상화고요. 오른쪽은 사마천 판본입니다. 사마천 초상화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보시면은 사마천 수염이 없죠. 그죠? 그리고 쭈글쭈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은 황제 무제입니다. 그 당시에. 무제 앞에서 바른말 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7살입니다. 그리고는 48살에 접어들었을 때 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헛소문이 흉노, 사마천은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이릉은 이제 흉노와의 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항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부 다 이릉을 비난할 때 사마천이 나서가지고 이릉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평소 때 이릉을 지켜봤는데 언젠가는 탈출해서 나라에 큰 보답을 할 것이다 라고 변호하는 바람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니까 짓게 뭘 하냐. 그리고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총사령관인 이광리라고 하는 사령관의 작전 미스를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 이광리가 황제인 무제하고 천하운 매부 사이야. 그래가지고 니까진 놈이 그 태사령 벼슬이라는 거는 문서를 담당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기록,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뭐 이런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끼어들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 무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사마천에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천이 황제의 심기도 좀 풀어줄 겸, 그리고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이릉한테만 손가락질을 하는단 말이죠. 숫자가 5,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7만 명하고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부 다 자살을 해야지 말이야. 구차하게 살아나왔고 항복했다고 막 비난을 퍼부으니까 사마천은 못마땅했죠. 이릉이 승리할 때는 이릉이야말로 최고의 장수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표변을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못마땅하고 해서 황제한테 바른 말을 합니다. 일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전도 문제가 있다. 왜 제때 구원병 안 보내줬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황제 신기를 건드렸죠. 하필이면 황제 처남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제의 부인 이부인이라고 하는 무제가 제일 그 당시에 사랑하고 있던 여자의 오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시든 여자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참 사기에 보면은 참 유명한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유명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부리가 아까 잠깐 얘기한 진시황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는 여부리가 진나라에 건너가서 진나라의 실권자한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던 화양 부인한테 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양 부인이 안국군이라고 하는 최고 실권자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남긴 유명한 여부리의 얘기가 색세이 애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색이 시들면,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드는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가끔 제가 이렇습니다. 예. 이부인, 그죠? 예. 해필이면은 한참 빠져있는 이부인의 오빠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니까지 뭘 하냐고 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사마천 나이 48살에 흉노 쪽으로부터 사신 하나가 건너와가지고 황복한 일행이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중에 헛소문으로 밝혀지죠. 이게 반역이단 말이죠. 그래서 반역자의 편을 들었으니까 또 사마천도 반역자다. 그래서 48살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있던 상태에서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관 집안의 자식으로서 반드시 역사책을 써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눈물로써 그 유언을 받들겠다라고 맹세를 했고 또 자기가 평생 공부해온 게 이거고 역사책을 쓰는 거였고 마지막 결실이. 그 사마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집안과 시대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당시 한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면회도 안 옵니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있는 약 3년 동안 세상과 세태와 인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사마천이 궁영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한 까닭은 사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마천이 궁영을 자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다라는 게 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내용이 궁영 전에 사마천이 구상했던 사기하고 궁영 이후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사마천 사기를 읽으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좀 유머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기를 읽으면은 세 가지 인간 유형을 만난다. 반드시. 첫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을 만난다. 두 번째, 그 반대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유형을 만난다. 세 번째는 뭐게요? 나하고 똑같은 유형을 만난다. 이런 전무후무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역사서를 남긴 사마천의 사기 배경에는 사마천의 공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겠죠. 그죠? 예.